이 역학이요, 사실 용신론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10년을 공부해도 용신을 못 정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 다음에 용신을 보는 게 자기 중두난방으로 아주 분분하거든요. 근데 이 원칙을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원칙을 아셔야 되는데, 자, 그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주를 보는 순서를 봅시다. 우리가 사주를 감정할 때요, 감정하는 이제 순서를 보면은, 우선 첫째로 이제 사주를 정할 거 아닙니까? 사주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을 또 정해야죠. 근데 항상 하지만은 사주만 정해갖고는 50점밖에 안 되는 거고요. 대운을 꼭 정해야 돼요. 우리가 실전에서도 이제 강조를 하겠는데요. 사주 원국보다 대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원국이 좀 시원찮아도 대운이 잘 흘러야만 성공을 합니다. 아무리 사주 원국이 좋아도요, 대운이 용신이 목한데 금수로 간다든가 이렇게 거꾸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생의 실패를 겪고 크게 성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 원국보다 대운이 우선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대운을 정해서, 그 대운을 정하는데 이걸 왜 정하냐 하는 거는 사실 용신을 뽑아서 그 대운의 흐름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정해서 대운을 볼 때 용신을 알고 사주를 적으면서 이 사주의 용신이 뭐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다 잊고 대운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한눈에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천호운이 좋다 나쁘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운을 꼭 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사주에서 용신을 정하는데 우리가 이 용신을 정하기 위해서 이 사주의 체와 격을 뽑아요. 격을 본다. 그러면 여기서 체와 격을 본다는 건 뭐냐면은, 이 체에서는 우리가 이 사주가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강하냐 약하냐 하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격에서는 우리가 이제 용신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격이라든가 일반 내격을 구분하고, 그리고 일반 내격에서 신강 신약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격을 정하는데, 이 격을 정하는 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식신격이다, 무슨 인성격이다, 또 관살격이다, 이런 격을 붙이는데, 사실은 그 격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격대로 용신이 잡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식상격이다 그러면 힘을 빼는 거니까 무조건 신약하다,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주 전체를 갖고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 전체에서 특별격은 이제 용신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종격이라든가 일행특기격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특별격을, 그래서 사주가 이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즉 사주를 보고 한눈에 이게 특별격인지 아닌지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듯이 특별격의 내용을 잘 머릿속에 익혀둬야 돼요. 특히 종격이라든가 일행특기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눈으로 익혀둬서 이게 특별격에 해당한다 아니다 하는 걸 먼저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거의 다 대다수는 다 일반 내격이에요. 그러면 일반 내격에서 우리가 사주가 강하냐 약하냐,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따질 때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8자가 있을 때, 만약에 일간이 갑이라고 쳤을 때, 일간을 포함해서 이 사주에 내가 일간이 나니까 나를 기준해서 이 갑목이라는 사람이 나니까 내 사주가 나머지 나를 포함해서 7자가 힘이 강하냐 약하냐, 이걸 따질 때 우리가 이제 그 전체를 다 100으로 해요. 다 100인데
여기 월지만 여기만 꼭 2배로 하라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3배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강조를 하는 건데 2배를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 있고 다시 제2의 인생을 사는 걸로 본다면은 200으로 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전체가 900이고 여기서 기준이 되는 450을 기준하는데 450보다 강하면은 신강하고 약하면 신약이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450 뭐 거의 430에서 470, 80 이렇게 거의 균등하게 됐을 때는 요 월지를 제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지의 힘을 450이 조금 못 미쳐도 월지의 힘을 중요시해서 이 월지의 힘이 강한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 사주의 용신을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주 용신을 정하는 게 참 이게 10년을 공부한 사람도 어려운 건데요. 용신을 정할 때 우리가 사주가 아무리 사주가 예를 들어서 강하다. 사주가 강하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주가 강한데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이건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일례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 사주는 이거 봐요. 다 토생금 이게 엄청나게 신강한 거 아닙니까? 신강한 거예요. 신강하니까 이 사주가 이게 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가 용신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가정을 해서 여기를 만약에 딴 걸로 좀 바꿔볼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경신이라고 칩시다. 경신은 신자진이 되니까요. 여기를 경술이라고 쳐도 돼요. 하여튼 그러면은 이 사주가 강하니까 수가 용신이다. 그런데 이런 사주들이 나쁜 사주인데요. 수가 용신이라고 할 경우에 이 사주가 수가 들어오면은 이 사주가 무진 이런 게 다 차거든요. 사주 자체가 차다고요. 찬데 또 찬 거를 용신으로 잡기가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우도 좀 따져야 돼요. 조우를. 그래서 이럴 때는 수보다는 예를 들어서 목화가 용신이다. 특히 이런 사주는 이 을목과 병화가 들어오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조우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억부용신에 의해서 신강, 신약으로만 갖고 모든 걸 다 판단할 100%는 아니고요. 사주가 아무리 신강, 신약하다 하더라도 사주가 차면은 화기운이 좀 들어와야 되고 너무 더우면 또 찬기운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용신을 정할 때 조우로도 화고 또 억부로도 화고 목하고 이렇게 조우나 억부나 같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용신이 좋은 용신이에요. 억부하고 조우가 아기가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사주들은 용신운이 와도 크게 발복할 수 있는 용신의 힘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신도 좋은 용신, 나쁜 용신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게 서로들 같이 상부상조가 되는 용신이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억부로는 순대, 조우로는 화가 들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참 이게 용신운이 와도 크게 빛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꼭 억부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사주의 흐름을 봐서 그 온기가 필요하다 할 때는 설사 억부에 어긋나도 화기운이 필요할 때는 화. 그러니까 그때 꼭 명심하실 거는 양권, 경금이 양권 아니에요? 경금이 양권이니까 정화 갖고는 이 경금을 못 녹입니다. 반드시 병화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권의 기운이 들어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고 용신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있을 때 일간이 나예요. 그럼 일간이라는 게 정신이기 때문에요. 일단 용신은 천간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천간에 일단 용신의 기운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의 기운을 잡고 그리고 그 밑에가 지지가 천간의 기운을 받쳐주는 형태가 돼야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신을 잡는데
자, 그래 놓고 좀 이따 이걸 다시 얘기하고, 그래 놓고 그 사주에 여러 가지 십신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 부모덕이 있느냐 없느냐, 직업운이 좋으냐 나쁘냐, 모든 걸 이제 여기서 따지는데, 이때 이거를 분석을 할 때 무조건 용신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이 돼야 좋은 거야. 십신이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식신이 용신이다. 근데 식신운이 왔다. 그러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육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육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십신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지금 월이 부모인데, 월의 용신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신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기축월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자일주에, 근데 용신이 여기 있다. 그럼 이게 목국토, 이게 요 기토가 용신이라고 본다면 이 사람은 아주 부모덕이 있는 거거든요. 부모덕이 있는 거고. 부모덕이 있는 거고, 또 목국토니까 뭐예요? 재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좋으냐 나쁘냐 하는 기준은 용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을 가지고 판단하고. 자, 그런데 이때 꼭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때 우리가 뭐냐면은 요 일간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요 일간의 마음을 읽을 때, 이거 봐요. 일간의 마음을 읽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간의 마음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월지, 어느 달, 월지죠. 어느 달에 뭘 깔고 있느냐. 요 두 개를 가지고 일간의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실전도 많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거 봐요. 어떻게 일간의 마음을 읽냐면, 그 사람의 성품을 따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따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칩시다. 만약에 가정을 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임자년의 기축의 갑자일주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사주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용신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용신인데, 이 사람은 월에 들어있으니까 부모덕이 있다. 그럴 때 어떻게 일간에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일간인 이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느냐?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성질을, 어떤 품성을 갖고 있느냐? 이걸 따질 때 사실 100%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걸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요. 뭐 사주에 뭐 간목은 어쩌고, 무슨 우리가 뭐 간목은 우두머리고, 무슨 을목은 뭐 연약하고, 사실 그래요? 자, 이거 봐요. 인간의 마음은요. 다만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하지만 품질을 뭘 말하는 거냐면은 어느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어져 가 있느냐는 걸 따지는 건데, 사람의 심성이라는 게 다 봐요. 자, 예를 들어서 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자기 명예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 그렇잖아요. 다 재물욕이 있는 거고, 또 누구나 다 시기질투하지 않는 성품이 어디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다 대동소이한 거야. 거기야. 그런데 다만 뭘 읽냐면은 우리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에서 인계 각각의 특성들이 있다는 거죠. 아닙니까? 그래서 따질 때 지금 축월의 갑자일주는요, 어떻게 신강사주고 이게 용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우선 갑자일주라는 자체가 뭐냐면 육식갑자의 첫 번째예요. 그러면 갑목의 성질을 봐. 갑목은 땅속의 뿌리야. 뿌리니까 심지가 굳어요. 그러니까 심지가 굳단 말이야. 심지가 굳은데 수생목이야. 그러니까 이 자해에 대한 기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우두머리 기질이 있어요. 반드시 하여튼 대장 노릇을 하려고 그래. 어디 가서 밑바닥 꽁치하는 거 싫단 말이에요. 대장 노릇을 해. 그러니까 대장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강해.
욕심이 강하단 말이야. 남보다 누구든지 다 잘 되려고 그러지만은 예를 들어서 좀 뭐 꼭 앞장서지 않고 그냥 뒤로 빠지려고 그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는데 하여 악자 같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악자 같고 욕심이 강해. 욕심이 강하니까 우두머리 기질이 있고 욕심이 강하지만은 이런 사람은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은 이게 이 욕심이 강하다 보면 뭐예요? 나쁜 운이 왔을 때 실패에 대한 확률이 그만큼 큰 거예요. 크다는 겁니다. 자, 이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욕심이 강한 것만큼 또 실패에 대한 우려도 실패 가능성도 이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쁜 운이 왔을 때 기순운이 오면은 가능성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질들을 우리가 이 사람은 간목이니까 이 사람은 그런 성질이 좀 있구나. 그런데 요 잘하는 게 뭐냐면은 도화죠. 도화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일간의 마음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성품을 이 사주의 성품, 일간의 이 성품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사주로구나. 근데 이게 도화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도화니까 도화의 운이 충으로 맞아서 만약에 5년이 온다든가 할 경우에 뭐예요? 도화로 인해서 이 사람은 망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용신에 의해서 이 사람은 부모덕은 있고 대운이 좋으면은 이건 부자 될 수 있는 또 지위도 높아질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책에서 힘들더라도 꼭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써놓은 게 맞습니다. 183페이지에 제가 육식갑자의 특성을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잘 봐요. 자, 보세요. 같은 간목이라도 일간의 마음에서 같은 간목이라도 각각의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걸 꼭 염두에 두세요. 일단 간목은 우두머리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두머리 기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같은 적인데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임진월에 갑오일주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모월에 갑진일주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와 이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례예요. 이 사람은 같은 간목이라도 목생화 뭐 이렇게 식신운을 갖고 있지만은 이 갑진일주는 사실 이 간목이 뿌리가 파헤쳐지는 거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경우에 비해서 이 간목에 대한 성질이 훨씬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심지가 굳고 아주 우두머리 기질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럴 형편이 못 돼요. 그러니까 같은 적이라도 요 간목에 대한 기능을 즉 간목은 제일 바람직한 거는 예를 들어서 가정을 얘기해서 갑자월에 갑술일지라고 칩시다. 이런 사주는 진짜 이건 아주 대단히 아주 구성이 좋은 사주예요. 자월의 간목이 목국토 재를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대운만 기가 막히게 들어오면 진짜 아주 성공. 즉 뭐냐면은 각각의 을목 그러니까 183페이지에 제가 육식갑자의 성질을 다 일일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자세히 줄을 쳐가면서 읽으세요. 10번을 읽으세요. 그 의미를. 의미를 꼭 머릿속에다 염두에 두고 사주를 봤을 때 일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을목을 봅시다. 을목이 대지에서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연약한 것 같지만 연약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어붙은 땅에 싹이 올라와. 그 싹이 비비고 올라오는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같은 을목이라도 예를 들어서 묘월에 만약에 묘월에 만약에 을미일주다.
이 을목이 대단한 끈기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이 대단한 끈기를 입고 싹이 나서 생각을 해봐요. 봄에 묘월에 싹이 나갖고 줄기까지 열었어. 그러니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겠어요. 이런 을목은 간목보다 더 센 거야. 아무리 은목이지만 간목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5월에 난 갑진일주 이거하고요 깨비한데 이게 훨씬 더 아무리 뿌리를 하더라도 이 을목이 훨씬 더 생명력이 강하고 더 고집이 세고 재에 대한 애착이 이것도 목국토 돈이에요. 이것도 목국토 돈이야. 이거는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어요. 이건 부자 될 확률이 있지만 이건 그렇게 부자라 될 수 있는 심성이 그렇게 독하지를 못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 각각의 의미를 을목이라 그래서 무조건 똑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자, 병화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화는 태양이에요. 정열적이고 열성적이야. 그럼 병화라고 다 그래요? 아니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월에 난 병신일주다. 이 병화 별 볼 일 없어요. 이게 무슨 정열적일 수가 없어요. 한겨울에 태양이 결코 그러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인월에 난 병호일주다. 대단한 이 병화는 열정적인 이 영혼. 그러니까 같은 일간이라 하더라도 그 일간의 의미의 강도의 의미를 우리가 병화는 이 태양이야. 정열적이야. 그러나 병화라고 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구성을 갖고 있느냐. 자기권의 구성을 갖고 있을 때 그 병화의 역할을 따지고 그때 일간의 마음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일반적으로는요. 사람의 마음이 다 대동소이야. 누구라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주가 아무리 거지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월에 난 예를 들어서 사주를 가정을 해요. 수월에 난 을의 이 을목은 부초야. 이건 심지가 없어. 그러면 아무리 을목이 심지가 없는 사주를 하더라고 이 사람이 자존심이 없겠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이 사람은 자존심도 없고 무슨 헛다리다.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다만 이런 을목의 힘은 끈기가 없어. 지구력이 약해.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는 거야. 그런 의미를 갖는 거지. 인간의 심성은 상적으로 생각을 해봐. 인간의 마음이 똑같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 때 선과 악을 동시에 갖도록 해놨어. 슬픈 걸 보면 눈물을 흘리고 가난한 사람을 동정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한편에는 남한테 복수하고 싶고 남한테 표독하게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의 심성은 똑같은 거야. 그때 다만 그 일간이 똑같은 그런 어느 쪽에 마음이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느냐. 같은 적이라도 연애를 해도 전령적으로 그냥 하는 사람, 그냥 미지근하게 하는 사람,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보지, 그거 가지고 그 사람만 승품이, 그러니까 사주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 인간의 마음은 똑같은 거야. 그런데 다만 우리가 성품을 볼 때, 이 사람은 심지가 굳구나. 또 이 사람은 정열적이고 이 정화 같은 거는요 같은 적이라도요 예를 들어서 인월에 난 병호일주라고 칩시다. 사주가 이 병호는 진짜 정열적인 사람이야. 열성적이야. 연애를 해도 진짜 목숨 걸고 할 수도 있고 일의 추진력도 박력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해월에 난 정유일주다. 이것도 기가 막힌 정화야. 그런데 이 정화는 사실 은근하게 이런 사람들은 남을 인도해. 남을 인도하는 건 뭐냐면 어떤 면에서 희생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봉사를 할 줄 몰라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무슨 성품 차이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일간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일부 책에서는 뭐 일간의 마음에서 성품이 정해진다. 일간의 마음이 다 대동소이하지 뭐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때 그러니까 다만 일간의 마음 성품을 읽을 때 내가 어느 달에 뭘 깔고 있느냐. 일간이 그래서 그 강도를 따지는 거예요. 같은 병화라도 그 병화의 강도가 어떠냐를 보는 거예요. 이때요. 다 그렇습니다. 이때 그래서 그 183페이지 우리 책에 있는 그 60갑자에 제가 한문의 의미를 다 적어드렸지요. 그거를 꼭 자꾸 읽어보시고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익히시면서 4절 적으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이 사람이 진홀에난 만약에 진홀에난 경호일주다. 이 경금이 제대로 뿌리를 받고 참 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 생각을 하고 보는 건데 이때 우리는 반드시 태양권, 태운권을 하는 걸 꼭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그 의미를 꼭 따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볼 때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일간이 뭐 갑이라고 쳤으면은 요게 이 간목이 음권이니까 자기권. 여기 둘이 자기권에 앉아 있어야 이 간목의 심지가 굳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봐요. 성공하려면 어느 조직이든지 뭐예요?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요. 월지예요, 월지. 여기가 일단 자기권으로 타고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거기에 기대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그 조직에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 그러면 구조조정하면 제일 먼저 잘려날 사람이야.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이야. 구조조정을 아무래도 그 사람은 안 잘라.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권을 갖고서 태어나고 내 권의 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심지가 굳고 참 구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를 그러니까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묘월에 난 개사일주 이 자체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자체로 기가 막힌 거예요. 부자사주예요. 이건. 아니 생각을 해봐요. 묘월에 싹이 올라오는데 비가 싹싹 와. 비가 와. 비가 오는데 태양이 딱 떴어. 그럼 얼마나 근데 요게 수국화죠. 이론적으로 수국화 아니에요. 수생목, 목생화, 수국화 일하면서 돈. 이런 사람들은요. 뭘 해도 다 하여튼 상위 10% 안에 들어가 살아요. 여기가 정묘만 아니면은 축만 아니면요. 그러니까 이 자기권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사주를 정하고 그래서 용신이 뭐냐 하는 걸 생각하면서 대운을 적어요. 대운을 적고 그 대운 중에서 적으면서 사주를 적으면서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금수가 용신인데 대운이 목화로 간다. 이 사람은 참 대운이 나쁘게 가는구나. 그러면 초년운이 나쁘고 성공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초년이 고생하고 힘들겠구나. 또 10대에 가서 예를 들어서 기신운이다. 그럼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부모덕이 있나 없나, 처덕이 있나 없나, 직업운이 있나 없나 다 용신에 결부되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든지 용신이 돼야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용신이 아니라도 희신이 됐든 하다못해 한신이라도 되지 기신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서 문제인데 우리가 사주를 봐줄 때 여기 지금 시중에 철학하는 사람도 뭐 5만 원, 3만 원, 10만 원 받고 사실은 그렇게 보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제대로 보려면 사주를 받아갖고 며칠 연구해서 초년운서부터 해서 쭉 노년운까지 다 기술해서 이렇게 책 한 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정확히 봐서. 그러려면은 뭐예요? 최소한도 돈 100만 원 이상은 받고 해야죠. 그러니까 옛날에 2조 때는요,
대감들이 사주 잘 보는 사람들을 연초에 불러다가 자기 집에다가 기거를 시켜. 1년 동안. 그리고 1년 동안 먹을 걸 쌀을 다 대줘. 처가, 그 사람 여기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처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다 대줘. 그럼 거기서 1년 동안 하면서 그 집, 태어난 애까지 다 사주를 다 해서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대감님 때 드리고 또 딴 집으로 가는 거야. 미리 몇 년씩까지 예약돼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돈 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이거 신기하게 이 역학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참 3개월 배운 놈이 지가 제일 잘한대. 이 현실이 그래요. 이 어깨가 이게 아주 코미디 어깨예요, 이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보려면은 상당하게 이게 정확해. 근데 이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는 꼭 사주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소에 있지만은 참 신기하게 사주에 거의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정확히만 분석한다면은 그 사주 안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 항상 이러한 원리를 제가 실전적인 분석을 통해서 용신이 어떻게 정해지고 또 용신을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이제 우리가 검증을 이제 할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주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만약에 이제 이렇다고 칩시다. 자, 만약에 기요, 예를 들어서 정사, 정미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 정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한눈에 봐도 신약하잖아요. 신약한 사주거든요. 이게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예요. 6월에 화극금, 여기 화가 있지만 화생토 이게 아주 신약한 사주죠, 그죠? 한눈에. 근데 이 밑에가 사유축 궁극이 돼 있으니까 뭐예요? 죄다 신약입니다, 이거는. 요 미 대신에 축을 집어넣으면 사유축 궁극이에요. 이건 죄다 신약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화는 사실 누구나 다 돈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6월에 태어난 정화는 구성이 좋은 거예요. 아주 해가 졌어. 해가 지고 나서 달이 뜨니까 은은하게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미니까 노후까지 식신운이 좋은 겁니다. 이런 사주로 구성이 괜찮은 거예요. 신약한 사주예요. 이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대운이 만약에 그냥 5라고 칩시다. 그러고 이제 대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수명이 기니까 한 85까지 하세요. 오래 살든 안 살든 하여튼 수명이 기니까 85까지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남자라면은 무, 기, 경하네요. 경, 신, 임, 계, 가불, 병, 정, 무. 예를 들어서 신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그러면 이 사주는 일단 재다신이기니까 화가용신이에요. 우리가 재가 강한 사주는 화가용신이라는 거 했죠? 그 억부용신에서 그 용신 정하는 걸 꼭 머릿속에다 익혀야 돼요. 재가 강한 사주는 뭐예요? 먼저 비견이 용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희신은 뭐예요? 목이 희신이에요. 목이 희신입니다. 목이 희신이에요. 그냥 목화용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대운을 적으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벌써 이 사람은 목화가인데 이 목화가 여기서부터 45 인묘진 사움이죠. 45이 넘어가서 들어오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봐요. 여기서부터는 벌써 한눈에 이 사람이 45살까지는 좀 고생 꽤나 하겠구나. 그렇게 큰
빚을 뭐 사주 원국은 그런 대로 괜찮지만 큰 빚을 못 받겠구나. 아, 요때부터 이 사람이 힘을 받겠구나. 그런 걸 이 용신을 보면서 쓰면서 읽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초년은 고생했고 청년은 고생하고 나이가 40이 넘어야만 제대로 이제 밥술도 먹고 제대로 일을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제에 밝구나. 쟤를 보고 이제에 밝은 사람이로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사주 흐름을 볼 때 이때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 사주를 볼 때 5살이 지금 경술년입니다. 경술대운이에요. 그러면 경술대운이 나빠요. 왜냐하면 목화인데 이거는 토금이니까 이거하고 상극이죠. 목화가 용신인데 토금은 상극 아니에요. 금금목으로 때리고 그렇잖아요. 금금목으로 이게 목을 치고 또 목곡토하고 이게 나쁜 거예요. 그때 여기서부터 1살, 2살, 3살, 4살까지의 운은 이 사람이 태어난 게 무자년이니까 무자, 2살은 기축, 그 다음에 3살 때는 경인. 이 사람이 3살 때 유교가 났구나. 경인. 4살 때는 신묘. 그리고 이제 5살부터 경술대운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운을 보는데 이때 이걸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꼭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요 태원이라는 걸 꼭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태원의 의미를 꼭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전편에 가서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 걸 또 이제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하지만 태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운을 말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근데 이걸 왜 따질까요? 잘 봐요. 왜 따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여기가 어머니 자리죠. 예? 여기 어머니 자리인데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2배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잘 태어나야지 내가 태어나기를 잘 태어나야지 일단 성공의 기반이 있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천덕꾸러기로 태어나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요번에 뭐 길에서 태어났다고 길태라고 했던 애 그 살인범처럼 어머니가 나갖고 왜 그 애를 버려버렸어. 그런 애들 태운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일단 잘 고귀하게 태어나야 돼. 고귀하게. 천덕기로 태어나갖고는 성공할 확률이죠. 개천에서 용나는 확률은 10,000분의 1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태원이라는 건 어머니 뱃속에서의 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봐요. 어머니 뱃속에서의 운을 보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초년운 이 초년운을 볼 때는 반드시 태원을 갖고 따져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보세요. 어렸을 때 운은 뭐예요? 내 운도 중요하지만 누구 운이 중요해요? 부모한테 따라가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재벌이면 내 사주가 시원찮아도 부모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 운을 결정하는 건 사실은 언제예요? 내가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죠. 대학교 10대를 넘어가서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내가 아무리 부모가 뒷바라지를 잘해도 내가 머리가 나쁘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내 운명이 정해지는 거죠. 어려서는 부모 운대로 가는 거예요. 내 운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년운을 볼 때는 태원이 결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연이 이게 우리가 초년운이죠. 초년은, 청년은, 중장년, 노년 이러잖아요. 초년인데 사실 무자년보다도 태원이 더 중요한 거죠. 부모 운대로 가는 거야. 나는 부모 운대로. 그러니까 부모 뱃속에서의 운이 중요한 거거든요. 나를 날 때 운. 그러면 이 태원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정하냐면은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서의 운을 따지는 건데 어머니 뱃속에서의 운은 어떻게 따지냐면 이걸 봐요. 이 사람이 지금 6월에 났다. 음력 8월에 났어요. 기축월에 났어요. 그러면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사람은 기축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놨어요. 이 사람이 6월에 놨어요. 기유월에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유월에 놨다는 얘기는 내 어머니가 나를 언제 임신했어요? 10달 만에 나는 거죠, 아기를. 그러면 10달 전에 임신한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이렇게인데, 여기서 10달 전이에요. 10달 전이면은, 자, 계산해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여기 봐요. 10달 만에 나니까. 하나, 애가 난 날, 들었은 날 다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서 임신한 거죠. 그죠? 역산해 가봐요. 거꾸로. 그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요 기에서 하나를 더 나가면 된다는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천간이 10개니까. 그 다음에 지지는요. 유인데 여기서 10달이면 하나, 난 달까지 계산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자월이죠. 자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나를 임신할 때 달이 경자월이라는 걸 말해요. 이게 태원이에요. 즉 태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태어난 달에서 나를 임신할 때 어머니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게 태원이 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날 날 때 우리 어머니가 정식 결혼하지 않고 남의 유부남 몰래 만나가서 임신했다고 치봐요. 그럼 이 태운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를 임신했을 때 달을 말하는 게 태운이에요. 그러면 그때 나를 임신했을 때 상황이 좋아야지. 임신할 때 상황이 나쁘면 맨날 남편이 술 처먹고 와서 임신한 부인 두드려 패면은 그 애가 잘 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때 이 태운은 어떻게 사냐면 무조건 이렇게 해요. 내가 낳은 달에서 하나를 더 나가세요. 천간은 10개니까. 그 다음에 지지는요. 하나, 둘, 셋을 나가세요. 무조건. 12이니까 여기 유문 하나, 둘, 셋.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을축이다 그러면은 하나만 더 나가. 병이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둘, 셋을 나가. 병진월에 임신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태오는 간단해요. 계산하는 게. 내가 태어난 달에서 천간은 하나를 더 나가고 지지는 셋을 더 나가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경자월, 태원이 경자야. 근데 난 해가 무자년이야. 그러면 임신할 때도 경자고 나니까 이게 자가 강하죠. 예? 자가 강하다는 얘기는 이게 수국화, 관이 강하죠. 관이. 근데 이 관이 귀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태원이 참 어렸을 때 환경이 별로 좋지가 나쁘구나 알아요. 그런데 이걸 봐요. 그런데 이런 걸 이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관이 강해서 이 사람이 환경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은 막대 먹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래서 십신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관이 강한 사람은 뭐예요? 법을 잘 지키는 거죠. 법을 잘 지키니까 환경이 좀 나쁘게 태어났어도 나쁜 짓은 안 해. 응? 남한테 가서 도둑질하고 이질하는 안 해. 응?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은 그래도 엄격한 가정에서 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지 환경은 나쁘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고 만약에 태원이 용신이다. 그러면 어렸을 때 운이 좋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운이 태어난 환경은 좋구나. 그걸 가지고 초년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도 중요하지만 이 태운이 더 중요하고 이걸 보고서는 어려서의 운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환경을 분석해내는 겁니다. 그때 사주를 볼 때 우리가 사주를 정하고 대운을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용신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해석은 용신에 달려있는 거니까 용신에 의해서 이 십신에 대한 해석을 좋으냐 나쁘냐 하는 걸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석을 다 우리가
이 십신에 의해서 분석을 하는 거를 용신이 돼야지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역학에서요, 우리가 이제 역학에서 많은 나한테 좋은 천을귀인이다, 월덕귀인이다, 많은 귀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귀인들도요, 그런 귀인이 그런 사주에 그런 거 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용신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용신이 됐을 때 그게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운명은 아주 나쁘면 죽을 수도 있지만은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것도 있게 돼 있거든요. 사주가 구성 자체가. 그래서 이제 골고루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면서 일간의 성품을 따지는데 그때 반드시 같은 갑이라도 갑신일주냐, 갑자일주냐, 각각의 의미, 어느 달에 태어나느냐, 그 의미를 잘 보고 일간의 성품, 일간의 힘 이런 걸 보고 사주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사주 구성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을 때요. 이런 사주가 있을 때,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있을 때 이게 일간이 이 사람은 요게 정사일주니까 비경급이에요. 6월에 태어난 정사일주니까 인도하는 정화인데 이게 비경급이에요. 그 비경급은 뭐예요? 자존심이 강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존심이 강하다. 근데 자존심은 누구나 다 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런 사람들은 쉽게 해서 이런 뜻이에요. 누구나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일례를 들어볼게요. 지금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100만 원이 있는데 너 자존심 한번 버리고 너 100만 원 가질래? 웬만한 사람은 가져요. 근데 이런 사람은 100만 원을 포기하고 자존심을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비경급인 대표적인 사주들이 이런 사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묘월에 난 갑인일주다. 가정을 해봅시다. 이걸 걸록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걸록격입니다. 묘월에 난 대단히 강한 갑인일주야. 비경급이야. 이런 비경급은 이 간목이 묘월에 난 간목은 엄청나게 간목의 뿌리가 강하고 심지가 깊은데 갑인일주다 그러면은 비경급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무너지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성품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읽으면서 뭐냐면은 이 사람의 직업에 대한 관을 봐야 돼요. 직업을 어떤 직업들을 갖고 있느냐는 직업관. 자, 그런데 사실이요. 이거를 알아맞히기는 이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농공상이었어요, 직업이. 그러니까 간단해요. 농업을 할지 제조업을 하는지 이렇게. 근데 지금은 농공상의 구분이 없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돼서 지금은 다 1, 2차 산업의 구분이 없잖아요.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1, 2, 3차 산업을 동시에 다 갖고 있습니다. 재배를 해서 제조를 해서 다 팔아야 돼요. 다 서비스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한 걸 따지기는 어려운데 이제 다만 이걸 우리가 실전에 가서 이제 좀 얘기를 하지만은 뭐냐면은 특색 있는 사주들이 있어요. 특색 있는 사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직을 간다든가 공직이냐 교직이냐 그 다음에 군 검 경이냐 의학계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건 다 상업이든 일반 직장이든 이건 그래서 오늘날에는 직업을 딱 이렇게 옛날하고 달리 하기가 어려운데 군, 검, 경은 이거는 사주가 강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웠던 관이 강하고요. 관이 강하고 또 사주 자체가 강하고 또 남자라면은 이 관살 신살이 좀 있어야 돼요. 관이 강하고 의학계는 나중에 사주를 우리가 보지만 이게
의학계에 있는 사주의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사주에 이렇게 우리가 이걸 묘유술이라고 그러는데요. 또는 해. 사주에 묘유술에 이런 걸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의학계에 종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가 여기 제사 지내요. 이때부터. 술도 그렇죠. 술도 그렇고 해도 그래요. 다 이게 다 뭐예요? 다 제사 지내는 달이고 어떤 의미에서 이 영하고도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료 같은데. 그 다음에 공직도요. 공직도 이런 사람들은 일단 우리가 금기운이 강하다든가, 금기운이 강하다든가, 또 금용신운이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공직운을 갖는 나름대로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직은 예를 들어서 이건 베푸는 직업이야. 베푸는 직업. 그래서 식신운이 강하다든가 이런 특색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사주를 보고 무조건 다 직업을 정확히 이걸 하기는 어려워요. 대충 흐름을 보고 이 사주를 보는 사람한테 이제 만약에 안 되면 그런 걸 좀 물어보는 게 좋아요. 당신 어느 직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느냐. 근데 어른애들 같은 경우에는 진학 지도를 할 때 어른애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사주가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보고요. 근데 신약하는 상태에서 목화다. 무조건 이건 학문을 해야 돼요. 목화라는 게 목화는 학문을 해야 돼요. 그럼 각각의 특성, 금수다. 금이면 일단적으로 공직을 가든가 또 재물을 만진다든가 상업을 한다든가 수는 유통이죠. 유통업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특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과 이과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적인데 법관을 한다든가 이런 높은 지에 가려면 결론은 이거예요. 무조건 여기 일간이 있을 때 월지와 일지가 자기권을 갖고 자기가 쳐야 돼요.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자기권을 갖고 태어나라. 그러니까 일간이 간목이다. 음권이다. 그러면 음권지지를. 을목이다. 양권이면 양권지지를. 그거를 꼭 갖고 분석을 해. 그런 사람은 일단 어떤 분야에든지 간에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반대 방향이다. 그러면은 삶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예요? 욕심내지 말고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욕심내지 말고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운이 나쁠 때는 자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가다가 멈춰야 돼요. 운이 나쁘면. 운이 좋으면 역경을 디디고 지금은 좀 어려워도 역경을 디디고 가서 성공할 수가 있는 거고 운이 나쁠 때는 멈춰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언을 하는 겁니다.